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뭐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완전한 초등학생 수준, 뭐 유치원 수준이죠. 자, 이 정도에 대해서 좀 계좌 개설을 하는 것들하고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뭐 계좌 개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 거래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나 주식 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걸 겁니다.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다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실상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95% 정도는 돈을 잃는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냥 제대로 알진 못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직접 이 뭐 분석은, 캔들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왕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인 만큼 그만큼 눈높이를 낮춰서 좀 쉽게 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분석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는 알아야 좀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분석을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석 도구는 뭐 정말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분석 도구는 정말 많은데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까지 합니다. 이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아가씨들 치마 길이에 따라서도 주가 분석 자체, 주가 방향은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워낙 변수가 많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로 손으로 뭐 아무리 꼽아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분석 도구는 뭐 우리 차트를 갖고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 자,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요거는 화면을 잠깐 보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종합주가 지수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자, 이 움직이는 모습들, 요런 것들, 주가가 움직이고 뭐 거래량 부분도 참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추세도 참고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뭐 요렇게 차트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주식 시장의 과거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자, 요게 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일부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좀 통탄할 노릇인데요.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트 속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 차트 하나만 보면 된다. 다른 거 볼 필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뭔가 관심을 끌어보려는 그런 시도죠. 어떻게 차트 속에 다 녹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 한 가지 그냥 분석 도구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뭐 숫자, 재무제표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그럼 주가 움직임도 안 보고 뭘 보고 주가를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인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석 자료들은 음식도 마찬가지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석하는 도구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복합적으로 참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이 돼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 뭐 분석 도구 중에 기술적 분석은 이 차트를 이런 것들 나오는 차트를 분석하는 거다. 뭐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자, 뭐 여기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요건 차트 분석.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 요건 재무 분석이라고 뭐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차근차근 따라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저 보시면 이 HTS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현재가 화면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기라고 써 있는 뭐 기업 분석이라고 앞에 한 글자 기자만 써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증권사마다 이 현재가 화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쪽 차트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을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거 기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것들인데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뭐 기업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 있죠. 자, 뭐 가격 급락으로 수익성 악화 지속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자, 서머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수정을 하고 막 그러니까 크게 믿을 건 못 됩니다. 대략적인 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다. 뭐 그 정도 지금 환경들 이런 것들 자체를 조금 여기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읽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매출액 자, 매출액이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네요. 주가 상승도 그때 가장 컸었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18년, 19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 SK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좀 침체된 그런 모습이었죠. 요거는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계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런 거를 분석하는 거, 수치를 분석하는 것들 요런 걸 갖고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가끔 굉장히 좀 뉴스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 거기서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뭐 어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요. 중국에서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 뭐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줬었죠. 중국 소비 관련주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쪽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시황이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동향도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 쪽 지금 급락을 했어요.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뭐 경제 지표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코로나19에 대한 뭐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쪽에서는 샌더슨이라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좀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주가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 깎아주고 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세금 인상을 해서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겠다. 물론 복지는 늘리면 늘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걸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중국 미중 무역 협상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요. 이 정치적인 상황, 중국 내부의 뭐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황, 미국과 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도 발발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우한폐렴, 뭐 우한폐렴이었다가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였다가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꾼 이 전염병이 지금 시장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어느 순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주가 자체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주식시장은 흔히 조금 우리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약간은 좀 낯선 그런 용어들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계속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런 부분,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분석하는 도구는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캔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 이동평균선이나 이동평균선이 아마 기술적 분석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동평균선 같은 것들 뭐 조금 그냥 설프다 알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찾아갖고 막 그렇게 적용을 하려는 시도를 투자자들이 저는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게 뻔히 다 알아요. 증권회사 10년 좀 넘게 근무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그만큼 많이 봐왔고요. 또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회원들을 많이 뵀었고 또 뭐 방송 출연해서 종목 상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좀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게 뻔히 나와요. 이러다가 뭐 특별한 걸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특별한 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시기가 나와요. 운전도 그렇죠. 처음에는 초보 운전은 큰 사고가 안 납니다. 조금 좀 안다 싶을 때, 내가 운전을 좀 하네라는 그런 자만심이 들 때, 그때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생길 때, 그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동평균선 정도 그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하나하나 꼭 자기 걸로 다 소화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